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길잡이 유튜버 갓입니다. 2018년 9월 16일 과학기술정보지인 사일런트 얼러트가 예루살렘 포스트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표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탐사 작업을 하고 있던 고고학자들이 약 13,700년 전에 있었던 맥주 공장 유적을 발굴했다. 고고학자들은 중석기 시대에 조성된 무덤을 발굴하던 중 세 개의 돌절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분석을 통해서 이들 돌절구가 맥주를 양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고 있는 맥주 역사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맥주의 역사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생지 중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이곳이 맥주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명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최초의 가장 발달된 도시를 건설한 수메르인들이 바로 맥주를 발명한 최초의 인류라고 합니다. 사냥과 수렵으로 근근히 연명하던 인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농경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문명이란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이때가 바로 BC 5500년경입니다. 위 지도에서 유프라테스 강 보이시죠? 그 옆에 있는 강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인데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도 고대 그리스어로 두 강이 만나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수메르인들이 이 지역에서 공동체 문명을 형성한 것이 바로 BC 3000년경이라고 합니다. 맥주는 BC 4200년경에 수메르인들이 곡물과 물을 섞어서 만든 죽, 시카루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방치된 시카루가 발효되면서 맥주가 된 것인데요. 맥주는 보리로 만든 거니까 농경 문화가 시작되고 보리를 재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은 맥주를 굉장히 즐겨 마셨습니다. 맥주는 수메르인들의 가장 지체 높은 왕족, 귀족부터 그 아래 평민 그리고 노역에 종사하는 가장 해층 천민 노동자까지 계급을 불문하고 즐기는 식생활의 주요 아이템이었습니다. 매일 일정량의 맥주가 사람들에게 배급되었습니다. 교육과 상업이 발달한 수메르에서 맥주의 상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술과 연관된 여인의 모습은 종교에서 맥주의 신 닌카시로 등장합니다. 닌카시의 뜻은 입을 충만하게 하는 여인, 또한 신선하고 반짝이는 물에서 태어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여인이란 뜻이랍니다. 그런데 맥주의 첫 번째 제조법이 닌카시에게 찬양하는 수메르인들이 이 여신을 찬양하는 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에서 보면 닌카시라는 뜻은 맥주 자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답니다. 맥주는 수메르인들에게 신격화된 대상이었습니다. 닌카시 창가는 여신 닌카시에게 바치는 예찬일 뿐만 아니라 수메르인들이 어떻게 맥주를 제조했는지 보여주는 인류 최초의 맥주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1993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고고학자들은 이집트의 3500년 된 태양신전 유적지에서 맥주 제조용 기구와 맥주 홀터를 발굴했습니다. 영국 맥주 제조업체인 스코티지 앤 뉴캐슬사는 태양신전에 있는 양조장에서 나온 항아리의 침전물과 고대 이집트의 벽화 등 자료를 5년간 분석해 고대 이집트 시대의 맥주 제조법을 추정해냈고, 이 방식으로 1996년 투탕카멘 A를 만들어 그해 6월에 출시했습니다. 일종의 행사용 기획 상품이었는데요. 당시 신문 보도 등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현대인의 입맛에서는 그다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이시여, 빵은 부스러지지 않게, 맥주는 쉬지 않게 해 주소서. 파피루스의 한 문구입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아프리카 사막의 한켠으로 흐르는 푸른빛 강물,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이 물줄기는 남수선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6,700km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유일한 강, 나일강이죠. 인간은 기원전
9천년 전부터 이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범람하는 나이강은 이곳에서 수렵과 낚시로 연명하던 인류에게 비옥한 땅을 선물했습니다. 이 땅은 풍요로운 야생밀과 보리를 제공했습니다. 인류는 이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법을 통해서 잉여 생산물을 비축했고 자연스럽게 권력과 부족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은 4천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생겨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문명의 씨앗을 키운 것은 농경이 아니라 홍수였습니다. 나일강에 발원진 에티오피아, 이곳에서 매년 여름 폭우가 내렸어요. 폭우가 만든 큰 물줄기는 남수단을 지나서 이집트로 들어오면서 잔잔한 나일강 줄기를 거친 황소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의 홍수로 인한 범람은 비옥한 땅을 만들었으나 이집트인들의 터전까지 빼앗았습니다. 7월부터 9월, 이집트인들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 최초의 통일 국가를 만든 메네스. 통일 이집트의 강력한 왕이었던 그는 멤피스의 수도를 정하며 나일강의 홍수를 막기 위해 댐을 계획했습니다. 멤피스 전체를 둘러싼 이 거대한 댐을 건설하는 일은 이집트인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토목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 이집트인들은 자연을 다룰 수 있는 과학기술과 큰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강력하고 화려한 이집트 문명이 시작된 것이죠.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현재의 삶이 이어지며 죽음은 현세와 내세를 잇는 정거장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의 순간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을 믿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죽음 이후의 삶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파라오가 사후에 지내야 할 무덤,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피라미드 건설은 착취와 노동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파라오의 무덤을 짓는 일은 힘든 일이었지만 즐거움이자 자부심이었죠. 피라미드는 노예가 아니라 농민과 같은 자유인 그리고 석공과 같은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역사에 참여하는 일은 단순히 자부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나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일이었죠. 나일강이 범람하는 7월부터 9월까지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피라미드와 신전 건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 노동의 대가로 빵과 맥주를 받았습니다. 빵과 맥주는 이집트인의 하루 생계를 책임져 주는 주식이었습니다. 특히 맥주는 고단한 몸과 지친 정신을 보듬어 주는 존재였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왔지만 맥주는 이집트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음용되었습니다. 커다란 자에 둘러앉아 깔대로 만든 빨대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은 이집트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할 때, 남녀 간 사랑을 고백할 때도 항상 함께한 음료는 맥주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층민부터 귀족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들에게 맥주는 술이 아니고 소통을 위한 매개체였으며 생명수였습니다.